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의 6.25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한인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4년 북청생이시고 그렇죠. 1.4 때 이제 피난 와서 정착한 실향민이시고요. 그렇죠. 북청 하면은 뭐 북청 물장수, 물장수 있고 북청 사자노름, 덤배북청이 있고 네. 향학열을 얘기하는 그 물장사 연관돼서 북청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Every other house마다 두 집 걸로 일본 유학생이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이죠. 네. 한국의 그 도시다. 네. 향학열을 얘기할 때. 그리고 빨갱이가 제일 많고. 교육을 보내주면 대개 이제 동경제대는 안 가고 와세다나 게이오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좀 그래도 리버럴한 분위기가. 그 중에 일부가 뜨거운 사회주의적인 그 정열이 있으니까 코민테름으로 빠진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그냥 15년, 20년 후에 새빨갛게 가지고 돌아와서 김일성하고 손 딱 잡고. 이른바 개통 있는 빨갱이들이 그렇죠. 많았던 예. 거예요. 원래 물장수도 유학 보낸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죠. 물장수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북청이 함경 남도. 예. 네. 신포의 내륙. 또 사과도 유명하고요. 사과가 유명하죠. 거기 농어박교가 유명하고. 고향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많죠. 제가 철이 조금씩 들면서 기억이 살아있는 나이기 때문에 6살이니까 네. 그때 할아버지랑 산에 올라가서 염소 풀 먹이고 아카시아를 깎아서 보따리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런 기억도 있고, 교회, 그 다음에 동란이 나서 이제 국방부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었던 그 나이에 그 생생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애 나이로 그 노출이 안 됐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 뭐 어렵게 되고, 동란 때 서로 갈라지고, 이제 그런 게 내 기억의 전부죠. 평안한 데서 조용하게 행복하게 커야 할 나이가 동란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45년 해방이나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 북한의 정부를 참칭한 기관이 들어서고 이때 기억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그때 기억은 많지 않고 48년, 9년 그때 기억부터 이제 있는데, 교회를 갈 때도 골목길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서 예배를 보면서도 속이 두근거리고. 아, 교회가 존재했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존재했어요. 탄압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때는 48년에 김일성이 이제 북한을 시작을 정체가 생기고 할 때까지는 대놓고 그 친구들이 힘이 없었거든요. 45년에 소련군이 진군해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의주 학생 사건 그런 건 있었어요. 네. 기관총 앞에 그냥 무력하게 도살당하고 그러니 이제 기억은 있는데, 서로가 으르렁거리지 대놓고 싸울 재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조선민주당의 고당 조만식 선생이 워낙 꽉 쥐고 있었으니까 주로 이제 크리스천 계통으로. 네. 대놓고는 그걸 못 했는데, 저희 집에 고유한 사정은 아버님이 이제 조선민주당의 일성당원이었고, 나이가 그때 이제 딱 힘쓸 때고, 조선민주당의 그 당 서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딴 일도 있지만 서기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분증을 만들어서 당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북청군 존림이장 이렇게 하고는 하나무게 하고 도장을 찍고 1년 번호 쓰고 날짜 쓰고, 그게 유일한 아이디어였었거든요. 그때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시작하고 48년 시작하고 인민증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아이디가 있는데, 젊은이들인가 주로 우익이 3파선을 넘어서 남하하다 걸리면은 당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전화로 북청 조선민주당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너희 북청에 있느냐 어쩌나 옥신각신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틈이 벌어지고 알력이 있고 못 빈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반동이 되는 거고, 리스트에 올라가면 며칠 후에는 그 사람은 또 이제 실종되는 거죠. 아, 그럼 교회가 지하교회처럼 존재? 지하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는 행사를 그대로 하는데 감시원이 뒤에 앉아서 자기네들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고하면은 목회하는 분을 이제 비트는 거죠. 그럼 예배하는데 안에 예배는 들어와서 봤어요. 예. 뒤에 와서 조용히 와서 예배를 보고 설교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것들 다 지적해가지고 감시를 했군요. 그렇죠. 그땐 그랬어요. 그럼 6.25 전까지도 교회가 존재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피난 나올 때까지, 피난 나올 때 그 메인 메커니즘이 교회고, 교인의 마치 그 초대 교회 움직임처럼 사생을 결단하고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 신앙적인 그런 움직임이 더 강했죠. 그때. 네,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교회가. 어떤 분홍색 어떤 표 같은 걸 나눠주면 이제 그게 남아하는 증명서가 됐다는 얘기도 하고. 6.25 당일날은 기억하십니까? 6.25 당일날은 저희는 조용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는 변화가 될 수 있으면 요동을 주지 않고 임팩이나 그 디스터브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그때 말로 쌕쌕이라는 거 있죠. 호주 비행기, 미국 비행기 그것들이 와서 이제 경찰서도 때리고 뭐 역사도 와서 이제 부시고 물리적인 적은 있었지만 대놓고 그때는 남한군은 머니까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없었고 함경남도만 해도 전선에서 꽤 멀었죠. 멀리 떨어져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0월 달 되니까 국방군이 쳐들어왔어요. 9.28 수복 이후에, 그러니까 9월 그렇죠. 15일 인천 예. 상륙 작전 이후에 이제 밀고 올라온 그렇죠. 거죠. 그때 올라온 그 웨이브를 타고 그 유명한 왜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수통에도 물 받아서 뭐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 갖다 바쳤댔니? 네, 해산진 부대. 그거는 저쪽이고 이쪽 이제 관북 함경도 쪽은 장진호가 유명하죠. 미식 군단하고 한국은 이제 1군단에 이제 일부하고 조전을 하다가 중간군이 나타나고 눈이 오고 뭐 그런 이제 프로세스 때문에 이제 일사후퇴를 합니다. 철군을 시작을 하죠. 네. 예, 근데 저희는 그 유명한 이제 국제시장 영화의 10일 전 네, 흥남철수. 페이스가 네. 예, 내려와서 흥남에 있는 군 자재들을 전부 불태우고 폭발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한 주가 걸리고 그 유명한 그 17,000명인가 타고 내려온 그 메리더스 빅토리아. 메리더스 네. 빅토리아 그 배도 그때는 있었고 저희는 그보다 50리, 70리 북쪽의 신포 명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지금 이제 북한의 잠수함 기지 신포에 떨어진 마량도라고 그러는 섬이 있었어요. 마량도 섬에 교인들이 그때 10월 달에 진군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니까 매캐한 뉴스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엔군이 지금 저기 들어갔는데 장진호는 산속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장비는 좋은데 군력이 모자라니까 중공군이 내려왔다고 소문이 있으니까 저게 못 견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위 그때 스마트한 사람들이 퍼진 루머가 저게 한 사흘 정도 원산 함흥까지 내려갔다가 증원군이 오면 다시 쳐들어 장진호도 올라가고 청진도 올라가고 그럴 거다.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이른바 주민 사이에선 바닥에 퍼져 있었던 루머. 퍼져 있었고 특히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게 치명적인 게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내려오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하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 교인들을 기독교 조직적으로, 교인인 게 네. 큰 조건이고 불조아지안의 그 지주계급. 기업을 네. 가지고 있고 그때 상대로는 이제 잘 살았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리버럴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다. 그거면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렇죠. 갖다 처형할 텐데 셋이 걸린 사람은 너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옵션이 없었어요 그때. 그럼 6.25가 났을 때 네. 아버님이나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네. 대한민국 편을 드셨습니까? 그렇죠. 살기를 북쪽에 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 전해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공산당으로 노동당 그 당이라는 게 서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씩 한 발씩 내오니까 거절할 건 거절하고 자를 건 자르고 조만식 씨 같은 경우는 구금하고 뭐 이러니까 야 이거 급하게 됐구나. 그때 이제 올라왔으니까 국방군이 일부 거의 유엔군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이제는 숨 놓고 살게 됐구나. 드디어 우리가 통일이 되는구나. 그 뒤에 역사는 그때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럼 6.25 초기에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갈 때는 네, 아버님이 몰랐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뉴스로만 네. 간혹 듣고 지금처럼 TV나 무슨 뭐 신문이나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으로는 안 하고 조용히 알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게 퍼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로 저 부산까지 다 내리몬다. 이제 뭐 초일기다. 네. 이제 다 끝난 전쟁이다. 또 그때 또 분위기 또 그랬고 한국군이 워낙 약했으니까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그럼 북한 내륙지대에서도 뭔가 소문이 있었죠. 소문이 좀 예. 돌았군요. 그때 얘기로는 맥카서가 그때는 이제 그 지휘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워커도 이제 그 50년 그때니까 그 동남 그 앞부분에 이제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밀려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럴 때. 근데 그분들 생각은 그랬어요. 맥카터라는 굉장한 사람이 있는데 대동아 전쟁에 벌써 그분은 노출된 분이니까 가라오마이리 이분이 하면 뭐 다 뭐 할 수 있다. 원자탄 두 알만 가져다가 저 신의주 하나 그 회령 하나만 떨어뜨리면 우리나라 통일을 깨끗하게 된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바라지만 이게 오늘일까 다음 달일까 이럴 때 이제 지금 장진호가 터지고 저쪽에서는 해산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루머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알죠. 아
전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뭐가 좋지 않다. 조짐이 원산까지는 그냥 밀릴 것 같다. 아무튼 월북자보다 월남자가 16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을 편드는 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물론 남쪽에도 뭐 열심히 했지만 함경도 쪽은 이제 캐네디안 미션이 했고 이제 평안도 쪽은 북장로교가 했는데 이분들의 영향으로 어쨌든 뭐 1900년 초부터 교회가 생기고 그분들이 열심히 이제 포교하고 특히 평양 같은 데는 맥코맥 가문에서 일방적으로 정말 무한정으로 도와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포삼열 같은 분이 뭐 학교도 세우고 연구소 뭐 기숙사 시설들을 하고 굉장히 확대했는데 물론 그거 다 나중엔 웨이스트 됐지만 거기까지 기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890년대 후반에 숭실대학교 4년제 대학이 그리고 평양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 평양 신학 같은 데는 지금 내가 어디서 보니까 440 몇 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알토란처럼 정말 훈련이 잘 된 교육자들이었거든요.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교육 같은 정도가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한글도 미리 깨우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면 한국을 깨우쳐야 됩니다 하는 그 맨데터리가 있으니까 무식한 분들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교회 직분도 맡고. 교회 직분 맡으려면 그렇죠. 까막눈이면 안 되니까 열심히 그렇죠. 글을 배우시고. 피난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날짜 기억하십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이 약방을 하셨는데 북청읍에서 원체는 성함이 한영세인데 교회에서 장로 장려를 받으시면서 영생으로 바꿨어요. 기독교적인 뭐 자연한 제스처였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영생당이라고 하는 약방을 북청읍 내 거리 그지 다운타운 거기에 4층 집이 건너편에 있었고 영생당 약박을 했는데 이분이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까 국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서로 조우하니까 총알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상당하고 팔 날라가고 특히 장교들은 여기다가 이제 아편 진통제를 갖고 다니고 페니실을 하나나 두 개 갖고 다녔어요. 아버님 눈에는 그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거든. 이렇게 말만 듣던 페니실린을 갖고 오고 총상을 맞았을 때 그 상하는 이 속도를 스탑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페니실린이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개인집이고 약방이지만 국방군 장교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자기네 보호로. 그래서 서로 이제 바꾸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철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조짐이. 그런데 그때 북청 출신 방군의 대위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군이었어요. 군이 대위가 있었는데 물론 크리스천이고 그분이 이게 좋지 않은데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병참선이 뭐 멸치고 된장이고 싣고 올라왔다가 빈배가 내려가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드럼통은 가솔린이겠죠 물론. 그 배가 하나 있는데 한 100명을 조용히 사람들을 리크루트 해놓으면은 내가 어느 날 12월 16일 새벽에 그 심포에서 10리 떨어진 그 마량도라고 그러는 섬에 수심도 깊고 거기 조용하고 어촌이 크지가 않으니까 조용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대위라는 분이 중간에서 교섭을 하고 추진해가지고 교인들만 잡히면은 다 죽으니까. 그분들을 구해가지고 살려서 피난을 보내겠다 하는 한 가지 일념으로 말을 펼쳤는데 정작 그 전날 15일 날 북청에서 걸어서 신포까지 가고 마량도까지 여인숙이 없던 시대니까 개인집에 얼마씩 주고는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부대에 나갔더니 250명이 나타났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전에는 교인 아무개지만 그분의 뭐 작은 아버지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렇죠. 다 데리고 나가야겠다. 근데 그 드럼통이 한 150개가 쭉 있는 게 주 로딩인데 250명이 앉을 데가 없잖아요. 캐너피도 물론 없고. 비가 오면은 뭐 눈보라가 떨어지고 아마 한 80톤에서 100톤 정도 된 목선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80톤에서 100톤 정도 되는 목선인데 한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분이나 되셨습니까? 총원이. 저희 이제 저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대두된 알규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 했냐면 너희만 저 원산까지 내려가라. 저희 아버님 어머니 보고 제일 위험한 나이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노 쟤는 둬두고 가라. 지금 뭐 6살짜리 그 뭐 데리고 와봐야 그래서 이제 합의가 그렇게 됐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동생들은 없어. 없고 저는 외아들이고 네. 하여튼 긴 스토리지만 거기서 내가 아기를 이겨가지고 손목 잡고 걸어서 50리를 가고 10리를 더 가고 해서 마량도까지 가서 첫날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은 이제 우리 세 사람이 탄 거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나머지 한 250명이 이제 타고. 근데 그 배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은 목선이고 뚜껑이 없이 카고만 쉽게 돼 있는 드럼이 있는 위에 이제 쭉 250명이 앉았고, 그게 병참선이라고 그러지만 그저 목선 일반 그 칼고를 실어 날리는 배였기 때문에 선원도 서너 명밖에 없었고, 우선 그분들이 프로비전이 없었어요. 뭐 식량이나 물, 물론 화장실은 선장실 위에 올라가면 조그만 간이 화장실이 있고 250명이 그때부터 그걸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화장실이 없는 게 제일 급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눈비가 쏟아지고 입은 외투 가지고 속으로는 체온으로 견디고 겉은 이제 얼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나고 불편하죠. 물을 못 마시니까 이게 덥지 않은데 탈질이 되잖아요. 선우는 한국 사람이었죠. 물론 한국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탈진하고 그것도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24시간 그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그것도 풍랑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가다 기관 고장이 났어요. 한 이틀 내려가다가 원산쯤 지나서 강원도 저 어귀쯤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기관 고장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그 잘 인사하고 친근하고 그러던 교인들끼리인데도 이제 생명이 급하게 되니까 서로가 이제 뭐랄까 경쟁을 한다고 그럴까. 네. 벽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머가 그때 뭐가 돌았냐면 우리가 이제 기관 고장이 나서 드립 타는 거예요. 표류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말이 우리 저 동해나 일본해는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게 쭉 가다가 위에 홋카이도하고 저 러시아 그 사이 해협을 제대로 맞추면 육지를 갈 수 있지만 그거 그냥 흘러다니는 배니까 그거 빠져나가면 태평양인데 네. 우리는 그런 가망이 없다. 물론 그 전에 죽을 찬스도 물론 많고 절망적인 얘기를 자꾸 퍼뜨리고 그러니까 서로 좌절되죠.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난을 당할지 모른다. 거기다 처음에는 쌀을 일부 갖고 오고 똑똑한 분들은 미숫가루를 갖고 왔지만 그게 뭐 하루 이틀 먹으면 동나잖아요. 화장실 문제, 물 못 마시는 거, 춥고 떨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 그래가지고 2, 3일을 흘러다니다가 배의 그 디젤 엔진은 포시 한 3시나 4리 이렇게 자동차 엔진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네. 그것 중에 한두 개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아, 3기통 중에 이제 한두 개가 당당당당 하고 뛰어야 될 게 깎기가 살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주문진 쪽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말이 그게 어구지 그냥 촌가가 몇 개 있는 요새처럼 무슨 피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항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적당히 되고 적당히 고기 배들이 되고. 네. 드나들고 거기에 근처에다 대고 쪽배로 들어가서 식량이 없는 것 그 문제는 그것들을 해결하고 배는 배대로 어부집이 몇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살려가지고 엔진이 포트가 셋이 다 이제 스트로크가 될 수 있게 고쳐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내려간 게 부산이죠. 며칠이나 걸린 겁니까? 마령도에서 전체가 부산까지. 그러니까 16일 날 새벽에 떠났는데 중간에 주문진 쪽에 죽변이라고 그러는 촌이었어요. 지금 아마 지도에도 없을 거예요. 죽변이. 근데 하여튼 거기서 배를 고치고 조난을 하고 재정비해가지고 가서 도착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12월 24일. 이야,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상 그렇죠. 항해를 하신 거네요. 예. 뭐 잘못되거나 사고된 분은 없었어요. 근데 많이 병이 드니까 네. 약해지고 뭐 사망해서 기침 소리하고 그걸 4일, 6일, 10일 이렇게 되면은 서로 눈치가 아 내가 여기서 옛날에 호강하던 시절이 이제 여기서 안 통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이제 화해 무드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러는 새 부산의 영도에 도착했는데 영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외정 때에는 그 일본 해군들의 정비를 위한 우리나라 입구기도 하지만 그런 그 공작소가 있었어요. 네. 부산에. 그래서 배들을 들어올려 가지고 고치고 뭐 그러는데 일본 기마대들이 쓰던 말을 이제 두어두던 그 건물이 있는데 지붕이 있고 옆에 벽은 필요가 없으니까 없고 바닥은 전부 큰 자갈돌이고 거기에 이제 소개시킨 거죠. 근데 우리보다 미리 오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고 우리는 한 뭐 250명이고 우리 뒤에는 또 세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가마떼기 한 집에 하나씩을 줬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펴놓고 자갈이 워낙 네, 울퉁불퉁하고 바닥이 막 친절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그 평탄하고 가마떼기를 하나 놓고 이불이 없으니까 입은 옷대로 이제 자는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 다음 아침에 대부분이 다 교인이었으니까 데려올 때부터 거기서 쭉 2차 대전 영화처럼 난민들이 헌 옷들을 입고 쭉 대열을 지어서 걸어간 곳이 부산 제3영도교회. 거기가 전차가 끝이라는 종점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 갔는데 교인들이니까 예배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나마 무언에 이건 우리 편이야 하는 그런 게 있죠. 나머지 주민, 영도 주민보다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곡이 돼버린 거예요. 울부짖음. 통곡. 네. 울부짖음. 네. 그렇게 이제 곡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세수도 못했지. 물론 굶고.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는 수용소에서 주는 주먹밥을 이제 하나씩 먹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분들한테는 서로 얘기는 안 해도 지금 한 주 반, 그러니까 열흘 전에 두고 온 식구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부인 애들은 놔두고 가족이 왔어도 아주 어린 애들은 할머니들한테 맡겨놓고 온 가족들도 있고 또 반대로 여자만 내려왔는데 남자는 뭐 공산당이었든지 거기 살만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뒷전에 뭐 울고불고 할 이유 계제가 못 됐어요. 왜냐면 당장이 지금 급하니까. 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네. 되니까요. 거기다 부산 영도는 보기는 남쪽인데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뭐 강원도나 저 함경도식으로 바다에 그 센 바람이 오니까 막을 게 없잖아요. 벽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성탄일을 맞은 거예요. 거기서 비교하려면은 탈북한 분들이 되게 왜 압록강 도망가면서 숨저리고 있다가 얼음판을 건너서 지금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저쪽 중국 쪽에 만주 쪽에 가서 지금 연락돼 있는 연락원을 기다리는 그 심정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생존한 사람들끼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고 저희는 얼마 지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국민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국민학교 1학년으로 붙여줬는데 해필이면 그때 1학년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학교 자체가 미군들이 접수해가지고 병참 창고로 썼어요. 부산 토백이들도 쫓겨나고 천막학교. 천막은 거는 네. 호화판이고 그렇습니까? 학교가 없이 네. 매일 전차정거장에서 모여라. 기마무게 선생을 따라서 너희는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바닷가에 이제 시퍼런 물 앞에 애들을 해변가에 몇십 명을 앉혀놓고 칼보드 이만한 걸 스트링을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거기다 대고 이제 뭐 가나다라 무슨 뭐 1, 2, 3, 4 바닷바람이 부니까 공책 같은 것도 물론 없고 그냥 칠판 하나 그렇게 칠판도 네. 없고 애들이 네, 이제 목에 건 데스크가 네. 없으니까 목에 카드보드를 하나 네. 걸고 여기다 이제 종이를 놓고 이제 쓰는 거죠. 반나절 공부 3시간 한다고 그래봐야 공부를 1시간 하고 2시간을 뭐 정리하고 또 가끔 보이는 게 저 부두 끝에 선원의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왜 밥상 차려놓고 네. 그 비는 거 있죠. 네. 그런 게 가끔 보여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도 저 사람의 아픔이 남편이구나. 대부분은 그 선부들이 나가서 그때 메카니컬한 그 도움이 없으니까 풍랑 맞으면 그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력선이 아니면은 네. 풍랑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하는 배들은 그때는 뭐 아주 미약한 싱글 그 스트로크 네. 엔진 같은 거 탕탕탕탕 하면서 나갈 텐데 그게 섣버리면 뭐 당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국민학교 1학년 때 불쌍한 남겨진 여자들 뭐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뭐 그건 우리뿐이 아니고 부산에 사는 영도에 사는 애들도 학교를 미군이 접수했으니까 밀려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러고 시간 보내기는 마찬가지였죠. 이 천막학교는 호화판이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유 이게 좀 네.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교육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그 정말 밑에 갇혀진 힘이었는가 하는 뭐 그 다음에 51년 2년 되니까 부산에 넘어가서 영두산 밑에 그 아까 얘기한 동강동 그 피난민촌에다 박스를 덕지덕지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학고방을 만들고 이른바 이제 판잣집이 제일 급한 게 비니까 네. 비를 맞지 않게 옆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오다구나 무슨 뭐 멤버가 없으니까 나무가 카드보드끼리 서로 이제 철살 넣어가지고 엮은 거죠. 그러니까 못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저 이렇게 네. 딱딱한 박스 펴가지고 그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판잣집만 해도 호화판인 거예요. 그렇죠. 판잣집은 그건 여유가 있을 때 얘기고 네. 그건 속에 지주가 멤버가 있고 뭐 욕말은 없어도 걸어가는 지나가는 네. 널판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칼보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저 큰 박스에 그 안에 들어가 자는 거고 그럼 영도에서는 얼마나 계시다가 영도에서는 그렇게 오래 안 있었어요. 한 뭐 6개월.
아니 그럼 동광동에 박스로 만든 집 같으면은 예. 눈비 오면 그냥 젖고 뭐 무너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급한 비가 플러시해서 가지고 땅에 떨어지니까 대부분이. 근데 그거는 이제 우선 비를 막는 얘기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빈 깡통을 얻어다가 깨끗이 씻고 불쏘시개 할 나무가 없잖아요. 우리는 피난민이고 나머지 부산 주민들은 창고는 집 안에 살고 뭐 다리 밑에 어디 가서 나무 태울 수 있는 거면 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깡통에다 쌀을 씻어서 빈 깡통에다 그걸 솥 대용으로 그걸 쓰고 밑에다 불을 떼면은 그게 뭐 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밑은 타고 뭐 위는 설고 그게 정말 홈 스윗 홈이에요 그때는. 야, 그러니까 미제 깡통이 재산으로 그렇죠. 예. 들어가던 예. 시절이네요. 석기 시대나 경험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물이 없잖아요. 비난민촌이 끝나는 한 몇만 명이 사는 저 끝에 일반 동네 끝에 수도가 하나가 딱 공동 수도가 있는데 거기 다라이 뭐 바켓 뭐 이거 줄 쫙 컨테이너를 쫙 해놓고 밤이고 낮이고 나가서 앞에 몇 개 들어가면 또 갖다 밀어요. 그렇게 해서 한 초롱을 가져오면은 식구가 다 쓰시던 열이든 그걸로 이제 사는 거예요. 식수도 하고 씻기도 그렇죠. 하고 예. 뭐 용변도 보고 예. 그게 이제 한 가지 물의 문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인데 벌판에 그 언덕길에 동네를 만들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고 그냥 비탈길에 옆을 쳐가지고 만든 화장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담요 같은 걸 이렇게 갈라가지고 남자 여자하고 길게 나무를 파가지고는 20-30명이 같이 동시에 쓸 수 있게. 근데 사람이 그 생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전부 다 화장실 가잖아요. 아침에 가면은 뭐 처녀 아이들도 그렇고 뭐 간단쟁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남녀 구분 없이 총 그 나이별로 섞여가지고 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삶이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도 행복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하루하루 감내해야 되고 카드보드 그거로 지은 집이니까 불이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나요. 성냥불 옆에만 되면 확 붙으니까 바짝 잘 말랐고 근데 거기다 무슨 뭐 쌀이고 밥이고 무슨 뭐 장이고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할 때죠. 그러면 어떻게 식량 조달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조달은 그때 이제 소스가 부산 그 부두에 그때 그 허연 색깔을 붙인 그 병원선이 있었어요. 네. 스웨덴에서 보낸 그 병원선. 이게 두 대인가가 있었는데 보통 배보다 크죠, 그거는. 지금 같으면 그 크레인으로 들어서 놓고 이렇게 해서 하역 작업을 했을 텐데 그땐 그게 없었으니까 비스듬히 널판지를 넣고 지게 같은 걸 쥐고 올라가서 박스를 3개고 4개고 등에다 메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역 작업을 하던 그게 이제 그 피난민촌에서 제일 좋은 잡이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뭐 구루마를 끌든지 뭐 지게를 지든지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허드렛 일을 하던가 잘 돼가지고 하루 임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가족이 쌀만 있으면 산다 하는 그 철학이니까 그 순간에는 누가 하루 가서 일을 하고 오면은 그 집은 부잣집이죠. 나머지 집들은 그게 없으니까. 네. 근데 그 희한한 전경이 하나가 그때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다 가난하고 다 뭐 불나면은 불량유사가 들어도 못 가니까 뭐가니 불 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때는 뭐 귀한 것도 없으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그날 밤 잘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의 피난민 동네인데 거기에 비즈니스가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몇만 명이 사는 피난민촌에 유일한 첫 엔터프라이즈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뭘 것 같아요 그게. 가게가 생겼으면 가게가.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다니면서 물론 사업하는 머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헐어 빠진 국수 기계를 어디 가서 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골에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감가루를 해가지고 질긴 냉면을 만들어 먹거든요. 네. 그걸 거기서 24시간 불을 지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거를 눌러놓으니까 그 앞에 또 사람들이 장사 지내요. 냉면집이 생겼다. 고향의 향수를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 디프레션을 그걸로 이제 리스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비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먹는 순간만은 나는 고향에 정신적으로만이라도 고향에 있다. 내가 두고 온 마누라, 애들, 그 시름을 잠깐 이제 있는 참 어떻게 보면 가믹하기도 해요. 배부르려면 차라리 무슨 떡국을 하든가 무슨 그래야지 이 난리통에 냉면이 뭐야. 그리고 고명이라고 그러죠. 위에다가 뭐 고기도 넣고 계란도. 달걀도 뭐 노른자 흰자 구분해서. 그걸 한국 사람들은 꿰미라고 그러거든요. 네. 꿰미 위에다. 꿰미랄 게 없이 그냥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그래도 김치가 한쪽에 얹혀도 격식으로 봐서는 게 함흥냉면이거든. 네.
질기긴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먹던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분들한테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쌀이 지금 반말을 벌었고 오는 길에 냉면 하나를 먹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락웰의 그 그림 중에 가족들 뭐 우애 뭐 이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노멀 락웰의 네, 농민들이 저렇게 감자 글쎄, 예. 감자 이렇게 삶아서 예. 한 가족이 먹는 그림도 있고요. 글쎄 이제 정령 비슷하게 피난민들이 남루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희망 없이 살아도 국수집에 오는 순간만은 있는 거 싹 뭐 모자라면 또 얼마 모자란다 그러면 근데 이게 국수집이라 그러지만은 그냥 길거리에 좌판 놓고 그렇죠. 끓여주는 예, 거죠. 뭐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고 안- 식탁에 앉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에스크할 재개가 아니고 네. 설마 그걸 들고 한 블럭을 가서 뭐 남의 집 처마 밑에 먹더라도 네. 그게 냉면이거든. 자기가 고향에서 언제나 아무 때나 먹던 그 음식을 여기서 누가 해서 시작을 해서 팔았다 하는 심리적인 그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그거에 답이 된 거지.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때는 있었어요.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헤어지셨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그러니까 못 이제 보신 거죠? 아까 얘기해 12월 15일 날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들 수 있으면 나랑 네. 떨굴라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저하고 나는 이제 가겠다고 엄마 손을 잡고 당당 발을 구르고 그것은 아무래 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 나한테는 고향도 잊어먹고 조부 조모도 잊어먹고 물론 뭐 빅딜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사흘에 돌아온다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몇 주가 걸려도 걔들이 와서 첫 보복으로 반동들 갖다 전부 다 처형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남을 거고 어린 갓난쟁이들은 그거 손대겠냐? 그러고는 소식은 없죠. 지금까지도 이제 모르시는 거고요. 모르죠. 예. 몇십 년 후에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와서 페루 다리엔을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로 심양으로 해서 birthplace 내가 낳은 자리가 이제 연길 옆인데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가본 거는 우리 부모가 아니고 이제 작은 아버지, 우리 사촌들 그분들 이름을 대니까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시다고. 연변에서 태어나셔서 45년 요 무렵에 원적지인 북청으로 북청으로 들어가셨던 다시 거네요. 와서 약방을 5년 하시다가 동란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왕진 가방 하나 들고 네. 부산에 피난 가서 구사일생으로 드립트돼서 더 갔으면 이제 다 250명이 다 이제 죽었을지 모르죠. 근데 살아가지고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피난민촌이니까 뭐 그때는 시스템 같은 게 없잖아요. 정부의 통제도 없고 네. 그러니까 부산 여기서 서면 뭐 초량 넘어가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길에 사고개짝 같은 걸 하나 놓고 약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점을 아스피린 뭐 구아나증 무슨 뭐 해가지고는 쭉 놓고 어디에 뭐 약을 쓰는 거는 아버지가 알지만 그분은 와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는 걸인지 하면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하고 또 그때는 첨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갈아서 네, 그래서 이제 봉지에다. 봉지에다 이렇게 네. 하나씩 해서 근데 그게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가 해석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그게 신비한 힘이 매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는 걸 많은 종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30개고 이렇게 접어서 나중에 봉지에다 탁 넣어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준 선물 같은 그런 감이 있어요. 저 어려서만 해도 그 봉지에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탁탁탁 그렇죠. 네, 이렇게 어떻게 끼워 넣게 접으셔가지고 예. 그 생각납니다. 저희 이제 이북에 약방 하실 때는 말이 약방이지 그러니까 일반 의술을 거기서 요구해서 손이 닿으면 그게 시작이자 끝일 경우가 많았어요. 뭐 침도 놓으시고 침도 넣고 주사도 넣고 그렇지만 이제 맹장 특히 급성 맹장은 그때 빨리 손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반나절이면 죽으니까 그걸 째가지고 겹쳐놓고 그 안에 또 맹장이 나올 때까지 이제 맹장을 자르고 옛날에는 고래 심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바느질을 했어요. 공장에서 만든 실이 아니고 짐승의 일부기 때문에 이게 몸에 적용을 더 잘한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얇은 고래 심줄이 그걸로 이제 꼬매죠. 수술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뭐 의학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제사로 병원에서 같이 일한 그 어깨너머로 본 그게 있지만 놔두면 그 사람 죽는데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을 고쳐서 그분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거기서 한 30리, 40리, 소위 산수갑산이라고 그러는 산골로 들어가는데 요새처럼 병원에 가서 영수증 주고 뭐 돈 페이하고 나은 게 아니거든요. 명절이 되면 꼭 우마차에다가 감자, 고구마 뭐 싣고 와요. 내 생명의 은인인 이분이 여기 아직도 약방하신다. 그리고 이제 기차역 같은 데서 옛날에는 왜 기차가 서로
접촉할 때 버클이 있었죠. 왜? 네. 그리고 이게 잠기면 핀을 꼽고 네, 꼽아서 이제 그 네. 객차들을 연결을 그렇죠. 했죠. 예. 근데 그걸 그때만 해도 뭐 기술이 요새 같지 않으니까 들어가서들 잘 안 열리면 바루라고 그래가지고 네. 긴 바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열고 그러다가 지렛대처럼 이렇게 벌려서 열고. 잘못하면 다리가 깨요. 네. 네고시에이트 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고 네. 다리가 잘라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죄죠. 양이니까 그때는 이름이 약자사도 양이고 의사도 양이고 아니면 한의. 네. 이분이 덜렁거리는 가지고 오면 아무리 그걸 자르셔야 돼. 자르고 가지고 있는 가재나 뭐 알코올 잘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붕대로 이렇게 타이하고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서울 못 가면 함흥까지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치던 때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그 페니실린 하나 상처 보고 자꾸 썩어 들어가잖아요. 페니실린 하나 있으면은 조그만 병인데 그 증류수를 넣어서 흔들어서 쓰게 돼 있었어요. 네. 돈이 있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두 분을 환자를 불러서 같이 눕히고 1인분을 증류수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엉덩이에다가 페니실린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 매달리는 신뢰가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낫는다. 진짜 나아요. 그리고 바늘이 찔렸던 자리에 요만한 같은 볼에다가 알코올을 몇 방울 해서 주죠. 왜? 요거 이렇게 누르고 계십시오. 그러면 2, 3일 후에도 요게 때가 새까맣게 꼈는데 요걸 이렇게 누르고 다니세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너슨트한 페이션들이지. 그 사람들 아주 천진난만한. 자, 1부는 이제 연변에서 시작해서 북청을 거쳐서 부산까지 와서 마무리하고요. 2부는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올라간 요 부분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대위라는 분은 나중에 다시 만나셨습니까? 제대를 하고 서울 변두리에 중량경가 어디서 여생을 프랙티스 하셨어요. 다시 만나셨습니까? 그분 따님이 저 미국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이야, 아니 그러면 그분 따님이랑은 나중에 이제 말을 맞춰보고 아신 겁니까? 그분 그리고 따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안대위의 부인이 그러니까 안대위가 먼저 돌아가시고 딸 따라서 미국에 와서 뭐 애들 뭐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 분이 와서 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북청에서 있던 남성교회 뭐 해봤더니 아무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저희 아버지 부모님은 너무 잘하는 가까운 사이니까 자동적으로 친구가 된 거죠. 이야, 그런 인연이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